단조롭고 단순함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을 잘하는 데 있다. 사소하고 작은 일이란 무엇인가?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즐기고 혹은 마당을 쓸고 꽃을 바라보는 일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다. 일상의 평범한 일 그 자체를 말한다. 우리는 넓은 곳을 바라보기보다 좁은 시야로 바라볼수록 또 행동 범위가 넓은 것보다 좁을수록 더욱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쾌락 대신 지혜를, 행복 대신 깨달음을 추구해야 한다. 세상을 넓게 보면 욕망이 커진다. 시야와 행동 반경이 넓어질수록 욕구가 더욱 발생하고 욕구가 생기면 그것을 이루려는 걱정과 불안이 증가된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소망과 욕구의 접촉 범위가 커지면서 불행을 자처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커진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의지와 마음의 동요를 적게 해야 한다. 괴로움은 적극적인 마음에서 비롯되고 행복은 소극적인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의 안정과 고요와 평온함은 야망과 부산스럽고 시끄럽고 바쁜 것으로부터 오는 불행보다 훨씬 낫다. 우리는 성취 뒤에 오는 절망과 허물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제가 가능한 것이다. 작가나 화가나 음악가들이 예술 작품을 창작하면서 행복을 묘사할 때 전원적, 목가적 자연 풍경과 고유함과 아름다움을 그리는 것을 보아도 인간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잘 알 수 있다. 그들은 행복을 묘사할 때 늘 한적한 시골과 자연 풍경과 외로움과 고요함을 찬미하고 있지 않은가. 예술가들은 단조로움과 단순함이 행복의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단순하고 단조로운 삶, 그것만이 행복을 누리는 길이다. 결국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마음먹기에 달렸지만 단순하고 단조로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지적인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권태라는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내면적 자아가 공허한 사람일수록 외부에서 끝없는 자극을 구한다. 외부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면 스스로 파멸한다. 고통이 없고 기쁨도 없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상태이다. 현명한 사람이 원하는 것은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이다. 현명한 사람은 고통이 없기를 바랄 뿐이지 쾌락을 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우리 손에 작은 가시가 박혀서 몹시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해보자. 몸 전체는 건강하지만 그 점은 조금도 달갑게 여기지 않거나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가시에 찔린 통증에만 신경이 쏠려 다른 즐거움이나 기쁨을 도외시하고 만다. 그것뿐만 아니다. 우리는 사업이 순조로운 편인데도 어느 한 가지 일이 뜻대로 안 되어 불만이 생기면 다른 일은 염두에 두지도 않는다. 우리가 피해의식을 느끼고 괴로운 것은 이러한 마음의 작용 즉 의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의지의 작용은 적극적이고 직접적이다. 우리는 쾌락과 안위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단지 고통이 없는 평온함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가능한 한 괴롭지 않게 간신히 견디면서 산다는 뜻이다. 인생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어떻게 잘 견디는가를 수련하기 위해서 산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행복도 마땅히 큰 기쁨과 쾌락을 누린 사람의 몫이 아니라 괴로움을 잘 견뎌낸 사람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만일 우리가 기쁨과 쾌락을 행복의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는 늘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과 이웃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더 큰 고통에 사로잡힐 것이다. 만일 현재 고통도 없고 권태도 없는 상태라면 당신은 지금 행복한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살아가면서 쾌락과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될 수 있는 한 괴로움만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불행해지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는 일이 없다. 우리는 삶에서 행복과 쾌락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라는 미끼에 걸려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바로 행복이나 만족이나 쾌락의 추구를 단념해야 한다. 큰 불행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갖지 못한 괴로움보다는 상실의 괴로움을 배워라. 사람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보면 저것이 내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갖지 못한 데서 오는 괴로움 즉 갖고 싶은 소유욕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이라는 의문을 품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물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해보라는 뜻이다. 남의 좋은 집을 보고 나도 저런 집에서 살았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집을 보고 내가 이런 집도 없다면 어디서 살았을까? 이런 집에서 사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다라고 상실을 가정해보라는 것이다. 그 순간 아까 본 멋진 집보다 내가 사는 초라한 집이 소중하게 느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의 재산과 지금의 건강, 다정한 연인 혹은 친구, 가족 등등 내 주위에서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소유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들이 없다면 어땠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지금의 이 재산이라도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내가 아파서 누워있다고 생각을 하면 나는 지금의 나의 건강이 고맙게 느껴질 것이다. 나의 연인, 나의 친구, 나의 가족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불행한 일이 아닌가. 그래야만 나는 재산을 낭비하지 않으며 내 건강을 더욱 돌보게 되고 나의 연인과 친구를 더욱 잘 대해줄 수가 있으며 그들에 대한 노여움을 미리 막을 수 있다. 인생이란 휴전 없는 끝없는 전쟁이다. 모든 불행과 괴로움에 관해 위안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더 비참한 사람을 보면 된다. 건강한 사람이 비참하다고 느낄 때는 병원의 중환자실을 찾아가 보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위치에 있는가를 깨닫고 가장 큰 위안을 받을 수 있다. 오늘은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언제 질병과 재난과 전쟁의 재앙이나 슬픔과 고통이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방치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평화나 행복은 우연히 차지하게 된 잠시 동안의 휴식에 불과하다. 이제 곧 고통과의 투쟁과 맞서야 한다. 그리고 그 고통을 벗어날 때까지는 끝없는 함정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도전이 필요하다. 인생이란 휴전 없는 고통과의 끝없는 전쟁의 계속이며 행복이나 만족을 느끼는 시간은 극히 순식간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는 늘 고통과 맞설 무기를 든 채 끝내는 죽어간다는 결론에 이른다. 인간은 모두 삶과 죽음을 선고받은 죄수이다. 우리들의 유년 시절을 생각해보면 극장 생각이 난다. 어린이는 자기 앞에 전개될 인생이라는 연극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연극이 재미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차 있다. 하지만 연극이 재미있을지 없을지 웃게 될지 울게 될지 무서워하게 될지는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다. 어린이 앞에 전개될 운명 역시 그와 같다. 그 인생이 행복할 것인지 불행할 것인지는 알 수 없으며 예측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아이는 이미 태어나면서 죽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 살도록 선고받은 죄수이며 그 선고받은 내용을 모른다는 점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만 우리들의 생애라는 것이 끝내는 허망하기 짝이 없다는 점을 자각한다는 점이다. 그런 자각은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점차 확실해진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토록 탐닉했던 사람과 우정과 성공과 명예와 권력이 허망하지 않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 욕심을 끊고 탐내지 않는 사람만이 삶을 극복하는 참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쾌락과 부귀영화와 명예나 권력과 출세 등에 대한 욕구를 버리는 길밖에 없다.